안녕하세요. 이매진댓의 태차장입니다. 요즘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정보는 넘쳐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졌는데 이상하게도 미래를 더욱더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다시 운세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전의 운세는 조금 약간 비밀스럽고 은밀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타로 가게나 새해가 되면 조용히 찾아가는 철학관 혹은 누군가의 소개로만 알 수 있는 어떤 선생님, 그런 분들만 이제 했다면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운세는 숨기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사주는 MBTI처럼 자기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타로는 친구들과 나누는 어떤 컨텐츠 개념이 되고 있고요. 행운을 부르는 키링이나 액마기 굿즈 이런 것들이 취향의 물건으로 변모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문제는 바로 이거죠. 사람들이 정말 미래를 믿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너무 불안한 현실 속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 걸까요?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저는 지금의 운세 트렌드를 이 문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운명을 알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작은 힌트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운세는 예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해가 됐다. 우리가 MBTI에 빠졌던 이유를 지금 살짝 생각해보면 명확해지죠. 사람들은 네 글자 알파벳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규정했습니다. 나는 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지치는지, 왜 결정이 느린지, 왜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해하는지. MBTI는 정답이라기보단 하나의 언어였죠. 소통 수단이었고요. 복잡한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문장이 MBTI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의 사주와 운세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의 기운이 부족해서 추진력이 약한 것 같아. 나는 물이 많아서 생각이 깊은 대신 실행이 느린 것 같아. 이 말들이 과학적으로 완벽한가? 그 질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케팅과 브랜딩 관점에서는 다른 질문이 더 중요하죠. 왜 사람들은 이런 언어들을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불안해합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왜 똑같이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문제에 나는 이렇게 오래 흔들리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해지죠. 그때 이 운세라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밀하고 정확한 과학적인 어떤 예측이라기보단 나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운세 콘텐츠는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보다는 가볍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귀여운 캐릭터, 공유하기 좋은 이미지, 나에게 맞춘 짧은 해석, 오늘의 행운 색깔 같은 작은 장치들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다시 쓸 수는 있죠. 브랜드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하죠. 사람들은 기능만 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해주는 어떤 특정한 언어를 구매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운이라고 하죠. 시작하는 운은 미신이 아니라 작은 행동 설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개운은 단순히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운을 열어 젖힌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산에 갑니다. 좋은 기운이 있다는 장소에서 차를 마십니다. 행운의 색깔을 가진 물건을 가방에다가 달고 다니죠. 부족한 기운을 채워준다는 식물을 책상에다 두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죠.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쓸데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인간은 완벽히 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것, 중요한 발표 전에 같은 펜을 챙기는 것, 힘든 날 일부러 좋은 음악을 듣는 것,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루틴이고 누구에게는 이게 개운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은 예언이 아닙니다. 액션, 바로 행동이죠. 불안은 머릿속에 있을 때 커집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바뀌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세 트렌드의 본질은 미래를 맞추기보다는 오늘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노티해주고 알려주는 것.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챙기듯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나를 붙잡는 장치를 준비해주는 거죠. 이것이 또 브랜딩이랑도 엮일 수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는 사람에게 거대한 약속만 하지 않죠. 아주 작은 행동들, 콜 투 액션을 설계합니다. 운동 브랜드는 건강해지세요 라고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생산성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은 성공합시다 라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지워가게 도와주죠. 좋은 컨텐츠는 여러분들 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 하나를 다르게
하게 만들다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큰 신념보다는 작은 실행일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결국 문제를 푼다는 것은 디자인 띵킹입니다. 운세 박람회를 기획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점을 좋아하니까 점 보는 행사를 만들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겠다면 그 행사는 그냥 큰 철학관 모임, 그냥 대략 그런 모임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것은 문제를 다시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이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운세를 좋아한다. 근데 하지만 더 깊이 문제를 파고들면 그 근본이 달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그 불안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무겁고 진지한 상담보다는 가볍게 나를 돌볼 수 있는 그 경험, 그걸 원한다. 라는 영역까지 와닿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디자인 띵킹의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엠퍼시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운세 박람회 기획자는 청년들이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관찰을 한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예언뿐만이 아니죠. 괜찮다라는 그 위로의 말, 흐린 날 뒤에 맑은 날이 온다는 그 감각, 센스, 내가 아직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희망, 믿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공감 이후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문제 정의의 단계입니다. 이 행사의 문제는 운세를 어떻게 갖다 팔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의 힌트를 경험하게 할 것인가 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셉이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운세를 심판처럼 말하지 않고 날씨 예보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같은 날씨 예보처럼 풀었다는 겁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나요? 절대 아니죠. 우산을 챙겨가면 되고요. 날이 흐리다고 해서 실패한 하루가 절대 아닙니다. 속도를 좀 늦추고 맞추어서 가면 되는 거죠. 이 관점이 사람들의 어떤 방어적인 기제를 낮췄다고 합니다. 운명을 맞춰주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날씨를 읽고 행운을 챙겨가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이디에이션과 프로토타이핑이죠. 방문객에게 기록지를 줍니다. 상담을 듣고 내 상태, 현재 상황을 적게 하죠. 부족한 기운을 물건, 차, 식물, 색깔, 루틴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을 합니다. 무거운 예언보다도 마음을 돌보는 경험을 앞에 둔다라는 겁니다. 고객의 여정을 이렇게 설계한 거죠. 그래서 입장해서 불안을 꺼내고 상담을 통해 나를 해석하고 기록지로 생각을 붙잡고 부스를 돌며 작은 행동들, 어떤 작은 선택들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 감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따라서 제가 만들어낸 거죠. 디자인 띵킹 자체가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겪는 문제를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고 작지만 실질적인 해결 경험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운세 박람회가 해결한 문제는 운세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푼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사람을 관찰했고 불안을 발견했고 문제를 재정의해서 경험을 설계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으로 연결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 이매진댓 식구들이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것도 여기서 시작이 되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답을 빨리 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운세가 뜨고 있다는 현상, 그 겉핥기식의 현상만 보면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미신 좋아하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전혀 다른 문장들, 대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대에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한다.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작은 힌트가 필요하다. 정답보다 해석이 필요하고 예언보다 행동 유도, 행동이 필요하다. 브랜딩,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고객이 무엇을 사는지만 보면 한 발 늦게 됩니다. 왜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사람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의 해결의 가능성, 그 possibility를 사는 거고요. 사람은 콘텐츠만 그냥 단순히 듣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해석할 어떤 관통하는 문장, 한 단어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브랜드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재차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직접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고객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은 어떤 언어로,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작은 행동을 설계해 줄 수 있는가?